오늘은 지인 속의 국제결혼 왜 깨졌지? 이런 것들을 몰랐으니까 깨진 겁니다에 대해 깊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지인이다 하면 글자 그대로 해석해서 저 사람이 잘 아는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착한 사람인가 보다라고 무조건 믿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국제결혼에서는 지인 소개가 진짜 지인 소개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국제결혼에서의 아래 세 가지가 다 지인 소개로 통합니다. 1번, 진짜 친분이 있는 지인인 경우. 2번, 건너 그냥 단순히 얼굴만 좀 아는 경우. 3번, 실제로 지인이 전혀 아닌 경우. 이렇게 속을 깊이 열어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남성분들이 모두 다 1번처럼 진짜 지인 소개로 착각한다는 점입니다. 위 1번, 2번, 3번 비율을 보면 1번은 약 5%, 2번은 약 50% 정도, 3번은 약 45% 정도 됩니다. 2번과 3번이 합쳐서 무려 95%나 되는데 지인 소개로 국제결혼하는 남성분들은 자신들이 모두 1번처럼 진짜 친분이 있는 지인 소개인 줄로 착각하고 결혼한다는 점입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라는 친구가 월급이 다른 회사보다 무려 8배나 많은 회사에 다닌다 칩시다. 그 회사는 복지도 좋고 근무 환경도 좋고 점심 식사도 호텔식으로 나오고 그야말로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반대편 회사들은 모두 월급이나 환경, 복지, 식사 등등 모든 게 그 앞전 회사의 8분의 1 수준이라면 많은 사람들은 A에게 전화를 하여 어떻게 하면 그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지 전화가 빗발칩니다. 자, A가 다니는 회사는 월급, 복지, 생활 인프라 등 모든 게 좋은 대한민국 회사를 말한 것이고 A는 수년 전 한국 남성과 국제결혼에 사는 여성들을 말한 것입니다. 이 좋은 대한민국에 살면서 정치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불만이 많은 분들은 여기서 쭉 살아와서 좋은 줄을 모릅니다. 허나 선진국에 함부로 갈 수 없는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무슨 복이 있어, 저 대단한 나라에서 태어난 거야 하면서 몹시도 우리 한국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여러분이 잠깐 후진국에 가면 힐링하고 좋은 이유는 언제라도 내 조국 대한민국에 돌아갈 수 있다는 대한민국 국적자니가 좋은 것이지, 만약에 국적 박탈당해서 그 후진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한다면 그때부터는 불안하고 고국이 몹시 그리워 미쳐버립니다. 자, 8배 정도 돈 버는 나라, 복지와 의료 등 모든 인프라가 좋은 대한민국에 오기 위해 저 후진국에선 많은 여성들이 한국에 살고 있는 A 같은 자국 여성들에게 페이스북이나 다른 SNS로 엄청나게 접근을 합니다. A 여성은 현지 여성들한테서 한국 남자 소개를 부탁받으면 처음에는 국제결혼한 A 여성이 남편의 회사 동료나 어쩌다 건너 아는 지인에게 그 여자 좀 소개해줘 볼까 하고 생각합니다. 결혼할 한국 남성 쪽이나 현지 여성 쪽이나 서로 간에 소개받는 상대가 상당히 가까운 사람인가 보다라고 착각 속에 이렇게 소개받게 됩니다. 게다가 아무리 내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지인이라도 결국에 따져보면 저마다 그 성향과 기질과 욕심과 그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다 다른데 그 소개해준 A 여성과 상당히 비슷할 거라는 착각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결혼하는 경우는 건너 누구의 지인의 이렇게 아는 동생식으로 무려 3단계에서 5단계 건너입니다. 이렇게 치면 대한민국 김씨는 김씨끼리, 박씨는 박씨끼리 다 친척이고 다 비슷할 거라는 착각과 똑같습니다. 실제로 지인 속의 국제결혼에서 남편의 매우 친한 사람과 신부의 매우 친한 사람이 맺어질 확률은 5% 이내입니다. 95%는 겉으로 지인으로 포장된 것일 뿐이지 속을 열어보면 건너 그냥 단순히 아는 지인일 뿐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3번, 실제로 지인이 전혀 아닌 경우입니다. 이 3번이 실제로 상당히 많은데 왜 지인으로 포장되어 서로 맺어지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제 결혼하여 국내에 가정을 꾸리고 사는 여성들 중에 상당수가 식당업이나 봉제업, 제조업 등등에서 맞벌이 경제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한국 남성들이 국제결혼에 관심을 갖습니다. 일단 신기하거든요. 발음 등 말투가 약간 어눌하다 싶으면
어디 나라에서 왔어요? 몇 년째 살고 있어요? 어디 살아요? 애는 있어요? 남편은 뭐 하세요? 남편과는 몇 년 차이가 나세요? 등등 호기심이 생겨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남성들은 내게 소개 좀 해달라, 내 조카를 소개해 줄 수 있냐 등등 A 여성에게 괜찮은 여성 없냐고 소개를 많이들 요청합니다. 그러면 그 A 여성은 자신이 아는 지인을 핸드폰 갤러리에서 꺼내 보여줍니다. 이 여성은 몇 살이고 뭐하고 산다 등등 말하고 소개하면 남성 쪽이나 여성 쪽에서나 처음부터 무조건 오케이 하지는 않습니다. 젊은 여성일수록 남성 인상이 별로다, 나이가 좀 너무 많다, 월급이 좀 적다, 월세에 살아서 좀 싫다 등등 불만이 나오고, 남성 쪽에서도 여자가 인물이 별로다, 애가 있어서 좀 그렇다, 동남아 티가 너무 난다 등등 이런 것 때문에 불발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남성이 계속 다른 여성을 소개해달라고 보채면은 그 소개 여성은 영역을 넓혀서 다시 다른 방법으로 알아봅니다. 그러다가 이런 내용을 주변 SNS에 요청하게 되고 여차하여 국제결혼업을 하는 현지 에이전트를 소개받아 그쪽에 부탁을 많이 합니다. 그쪽 에이전트에서는 소개해줄 여성이 얼마든지 있으니 간혹 짤로나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으로 보내주기도 합니다. 그 남성 쪽에는 불안해할 테니까 일단 개인 소개처럼 말하라고 귀뜸을 해줍니다. 그리고 남성이 날짜를 잡아 출국하면 철저히 개인 소개인 것처럼 움직입니다. 여기까지 남성은 자신이 진짜 개인 소개로 국제 결혼하는 줄 알고 착각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몇 개월 후 입국했는데 알고 보니 그 A 소개녀와 자신의 신부가 친하지도 않거나 잘 연락도 안 하는 사이이거나 서로에 대해 별로 아는 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심지어 부부불화가 생겨 A 소개녀한테 깊은 통역 좀 요청하면 귀찮아하거나 전화도 잘 안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 심하게는 신부가 가출했는데도 미안함이나 죄책감도 전혀 없고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은 이유가 실은 2번 건너 그냥 단순히 얼굴만 좀 아는 경우, 3번 실제로 지인이 전혀 아닌 경우가 약 95%, 이렇게 지인 소개로 보장되어 남성들이 국제결혼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남성들이 지인 소개로 부탁하는 이유는 악덕 업체들의 나쁜 기억 때문에 그래도 지인 소개가 낫겠지라고 생각한다는 점, 그리고 비용이 회사 비용보다 저렴할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그런데 그건 완전한 착각입니다. 소개녀들은 첫 소개에서는 간이 작아서 뒤로 몰래 약 100만 원만 먹고 소개해줍니다. 그런데 신부가 입국하기까지 남성으로부터 뭐가 어떻다, 뭐가 어쩌다 등등 자주 전화가 와 귀찮고 힘들어합니다. 게다가 신부 입국 후엔 또 뭐가 어떻다, 또 물어보는 건 왜 그리 많은지 이렇게 저렇게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A 소개녀는 주변 친구들한테 SNS로 이 소개한다는 일이 참 짜증난다는 점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때 많은 소개녀들이 소개비 안 받고 해줘도 고마운 줄 모르고 귀찮게 하는데 그걸 왜 공짜로 해줬냐고, 최소 300에서 최대 500만 원 이상은 뒤로 먹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A 소개녀는 그때부터 자기에게 접근하는 모든 남자들한테 예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소개해 줄 수 있는 여자가 많다고 먼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남성들은 살다 보니 웬 복이야, 내게 이런 날도 오네 라면서 좋아합니다. 이렇게 사실은 지인 소개가 아닌 무등록 업체와 결혼한 것과 똑같은 것인데도 남성들은 자신이 끝까지 지인 소개받은 것처럼 단단히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무등록 업체와 결혼했을 시 생기는 폐해를 영상 말미에 링크 걸어 놓을 테니 보조적으로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인 소개의 큰 맹점에 대해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신부 입국 전 그 몇 개월 동안 동기부여 교육, 인성교육, 한국 생활에 도움이 되는 행복 안착 교육 등등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회사가 아니다 보니 주된 책임자가 없고 사전에 계약서도 없고 감독 관청에 정기감사 받을 일도 없기 때문에 위 교육들이 전혀 없습니다. 남성분들은 처음부터 이 한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에서 사는 게 아주 자연스럽지만 후진국에서 처음 오는 외국 여성들은
그 나라에서 살아온 습관, 타성이 존재하는데 그것을 바꿔주고 교육해줄 사람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물론 많은 국제결혼 회사들도 이런 교육을 안 하는 경우나 또는 형식적, 명령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제 17년차 베트남 아내가 입국 전에 수개월 동안 신부들한테 하는 교육 중에 일부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몸만 한국 간다고 한국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와 생각을 이제부터 확 바꾸고 가야 합니다. 안 바꾸면 한국 사회에서 열악한 저층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 거기서 태어난 아이마저 엄마는 왜 뭐든지 몰라 이렇게 하면서 엄마를 무시하게 됩니다. 그런 답답한 엄마를 보고 자란 아이도 같이 우둔해집니다. 이렇게 남편도 우둔하고 엄마도 우둔하고 아이도 우둔하고 통째로 집안 전체가 다 우둔하게 살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내가 지적 수준이 10단계라면 여러분들을 최소 1단계에서 3, 4단계까지 올려줄 테니 나만 잘 따라와 주세요 라는 교육을 제 베트남 아내가 현지에서 하는데 이런 교육을 누가 해줍니까? 그렇게 기본 개념도 없이 환상만 가득 안고 한국에 입국해서 누가 제대로 사후관리 등 도움을 못 주니까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문화센터는 공적기관이라 교과서적이고 아웃라인에서 말을 해주니 실제로 디테일한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남성은 자신이 진짜 지인 소개로 착각하고 결혼했으나 실제로는 전혀 지인 소개도 아니고 신부가 입국 전 이와 같은 세세한 동기부여 교육을 해줄 사람도 없었고 등등 토탈적인 문제점 때문에 지인 소개도 잘 깨지는 것이고 돈도 실제로는 회사 소개만큼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개인 소개 서류들은 행정사나 국제결혼 회사들이 대부분 하는데 서류만 담당하다 보니 느낌상 저 부부가 깨지겠구나 하는 게 보여도 중간에 말을 못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큰 상처가 생기기 전에 많은 남성들이 상당히 착각하고 있다는 점을 제가 알려줘야겠다 싶어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를 갖고 또 찾아오겠습니다.